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에 분석해볼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영화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중에 사실상 흥행에도 가장 성공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워낙 대단한 영화이니만큼 좋은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세게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2개의 예고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랑 다르게 이번 영화는 수위가 높아서 이번 영상에는 일부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야.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화면들이 많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컷들을 보면 어두운 컷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 역시 그리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후보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가장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을 뭉개가면서까지 어두운 쪽으로 픽셀을 밀어두었는데요. 예고편에서는 특히나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 전체로 봤을 때도 밝은 대낮의 야외 장면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긴 하지만 화면 곳곳에 작은 조명들을 배치해서 보여주거나 하드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강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조명들을 종종 사용하죠. 이런 이유로 어두운 화면들이 많음에도 전체적으로 화면의 대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분에서 로우키라는 단어를 써볼까 했는데요. 찾아볼수록 표현법들이 조금씩 달라서 혼란이 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영상에서 쓰려는 방식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멍청하긴. 구글에서 로우키를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라이트를 사용한 화면들이 많은 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키 역시 낮은 대비와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나마 하이키에서의 높은 대비는 로우키에서의 낮은 대비와 묶는 것에 비하면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에서는 조명을 치는 방식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하게 써놓은 글들을 보면 주로 로우키 라이팅이라고 뒤에 라이팅을 붙여줍니다. 문제는 대비가 높지 않은 그냥 어두운 화면을 말할 때도 로우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미술 작품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위키피디아에서도 로우키와 로우키 라이팅을 분리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 뒷부분에 써놓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키는 화면의 픽셀 중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중에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지, 즉 좀 더 밝기, 브라이트니스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콘트라스트는 각각의 상황에서 순수하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큰지 작은지 말 그대로 대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저와 비슷하게 키와 콘트라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이키, 로우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냥 밝은 화면, 어두운 화면 정도로 이야기하는 영상도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 역시 키는 밝기, 콘트라스트는 대비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최대한 로우키와 로우키 라이팅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검색을 하다 보면 두루뭉술하게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밝기와 대비의 개념을 확실히 나누는 경우라면 키 앤 콘트라스트보다는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로 쓰는 경우가 더 많죠. 프리미어를 포함한 어도비 제품군에서도 밝기와 대비 를 조정하는 효과를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로우 브라이트니스라는 단어보단 로우키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과 블로그에서는 키는 밝기, 콘트라스트는 대비의 의미로 많이 사용할 생각입니다. 심지어 키잉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키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로우키의 하이 콘트라스트입니다. 이런 방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쉐이프 오브 워터는 유머도 있고 마냥 어둡기만 한 영화도 아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필름 누아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갱스터 영화 하면 많이 떠올리는 단어지만 그렇게 단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키 이야기로 한참을 썼는데 여기서 누아르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이야기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설명 복잡함. 위키에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아르에 대해서는 이곳의 위키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쉐이프 오브 워터를 보면서 필름 누아르를 떠올린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몽환적인, 잔인한, 성적인 표현 등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채도를 제거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보면 이런 느낌들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검은 영화라는 의미의 필름 누아르에서 보여주는 강한 대비는 화면의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많이 그림자 속으로 넣어버리곤 합니다. 홍콩 누아르는 저예산, B급 영화에서 조명과 미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
방식에서 오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영화입니다. 세트를 공들여 만들었음에도 일부러 디테일을 날리는 것은 어찌 보면 엄청 아까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인지 디테일을 완전히 날리지 않기 위한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디테일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만 웨이브 폼으로 봤을 때 완전 영 아래로 내려가 있지는 않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둡게 뭉쳐진 부분들을 벌려서 디테일을 복원해 봤을 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섀도우를 올려보면 어두운 부분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 같은 부분에서 디테일들이 복원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영 아래로 내려가서 디테일이 없어져 버린 부분이라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원이 되지 않겠죠. 개조들이 깨지는 것은 제가 받은 예고편이 8비트에 많이 압축된 영상이라서 그런 것일 뿐 높은 비트 뎁스를 가진 원본에서는 아주 많이 살아나는 수준일 겁니다. 물론 디테일이 뭉쳐져서 차이를 알아볼 수 없는 것과 영 아래로 내려가서 디테일을 잃어버리는 것 모두 그냥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잘라버리지 않고 개조를 뭉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영화관에서 보게 되는 경우 조금 더 디테일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죠. 영화관에서는 렉 709에 비해서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효과적.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디테일이 많이 소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이 단점만 있다면 이렇게 사용했을 리가 없겠죠. 이런 방식은 화면의 윤곽성과 거친 질감들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줄어든 만큼 빛이 닿는 부분에 더 집중하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필름 누아르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악 구별이 모호한 인물들이 나오죠.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벙어리, 흑인, 동성애자, 그리고 괴생물체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에는 이 영화처럼 디테일의 일부를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는 방식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안 보이는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악역이 악역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악역은 사람이 어둡고 배경이 밝아서 대체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공포영화에서 쓰이는 것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조명을 받거나 강한 그림자가 얼굴에 잘 드러나도록 만든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필름 누아르 이전부터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그림자 속에 넣어버리고 밝은 부분만 강조하는 방식은 회화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명암법이라고 하죠. 카라바지오나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강렬한 명암 대비 기법이죠. 이 영화에선 조셉 나이트의 그림들처럼 화면 안에 광원을 넣어두고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가 정확하게 필름 누아르에 들어맞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전에 말씀드린 키아로스쿠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화를 보면서 필름 누아르가 많이 생각이 났던지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